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 영자 할머니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73살이신 영자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또 같은 드라마 재방송이네 하면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결국 볼만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거든요. 자식들, 큰아들은 부산에, 작은딸은 대구에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에요. 그마저도 엄마 건강하시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 이런 식으로 늘 똑같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면 더 허전해지셨대요. 예전에는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반찬도 만들어서 이웃에 나눠주시는 게 일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하며 한숨 쉬시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게시판을 보게 되셨는데 알록달록한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대요. 신나는 노인대학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노래교실, 건강체조, 미술교실, 스마트폰 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특히 노래교실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마을 노래자랑에서 상도 타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신 거죠.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하면서 망설이시다가 전단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침대 옆에 전단지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대로 계속 집에서 TV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하셨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등록을 마치고 첫 수업에 참가하는 날엔 새 옷까지 입으시고 화장도 살짝 하셨대요. 거울 앞에서 괜찮나? 너무 젊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몇 번이나 확인하셨다니까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죠. 젊은 음악 선생님이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리랑부터 시작해볼까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속으로 아리랑 정도야 하며 자신감을 가지셨는데 막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려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크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탓에 성대가 굳어버린 것 같았대요. 게다가 옆에 앉은 순남이 할머니는 성악을 배워봤다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할머니는 어머, 내가 너무 작게 부르나? 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더욱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율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하시니까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거꾸로 하시고 옆 사람 따라 하려다가 더 헷갈리시고 결국 혼자만 엇박자로 팔을 휘젓고 계셨대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아이고, 역시 내 나이에 무슨 노래교실이야 하며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붙잡은 분이 있었어요. 어려우면 처음엔 한 손만 움직여도 돼요. 그러시더니 깜짝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
우리 다음 주 수업 전에 30분 일찍 와서 연습해요. 어차피 우리 둘 다 집에 있어봤자 할 일 없잖아요. 할머니는 순남이 할머니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30분 일찍 복지관에 가보니 순남이 할머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언니, 오늘은 고향의 보물 연습해 볼까요? 하시면서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대요.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처음엔 나도 목소리 떨렸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순남이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시고 율동도 천천히 따라 하시니까 어머, 언니 생각보다 잘하네요. 리듬감이 좋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연습을 마치고 정규 수업에 들어갔는데 어라, 이번엔 훨씬 수월하신 거예요. 고향의 봄꽃 피는 봄, 할머니가 전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실 수 있었어요. 노래 교실이 끝나면 할머니와 순남이 할머니는 늘 함께 점심을 드셨어요. 처음엔 둘이서 복지관 근처 김밥 천국에서 조용히 드셨는데 어느 날 같은 밤 미자 할머니가 저희도 끼워주세요 하시면서 합류하셨대요. 미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 터라 늘 혼자 밥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함께 드시니까 밥맛이 훨씬 좋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맛있는 곳 찾아다니며 먹자. 미자 할머니가 제안하셔서 새할머니는 점심 먹방 동아리를 결성하셨대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 후에는 다른 식당을 가보는 게 일상이 되셨죠. 오늘은 내가 맛있는 순대국밥집을 발견했어. 그럼 다음 주엔 내가 찾은 칼국수 집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밥을 드시면서 수업 얘기도 하시고 자식들 자랑도 하시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털어놓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친구가 되어 가셨어요. 노래 교실에 재미를 붙이신 할머니는 욕심이 생기셨대요. 스마트폰 교실도 들어보고 싶으셨거든요. 순남이 할머니가 언니 스마트폰 교실도 들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해야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야 한다면서요? 하시니까 할머니도 등록하셨어요. 첫 수업날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들고 가셨는데 이게 노래교실보다 훨씬 어려우신 거예요. 젊은 강사가 카카오톡을 설치하려면 여기 앱스토어를 누르세요 하시는데 할머니는 도대체 앱스토어가 뭔지 모르시겠더라고요. 선생님, 앱스토어가 뭐예요? 아, 앱스토어는 앱을 다운받는 곳이에요. 그럼 앱은 뭐고요? 앱은 프로그램이에요. 할머니는 점점 더 헷갈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순남이 할머니가 나타나셨죠. 언니, 어려워하지 마요. 나도 처음엔 스마트폰 켜는 것도 몰랐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첫 수업에서 사과를 그리셨는데 영 사과 같지 않으신 거예요. 동그랗게 그리려고 하시는데 자꾸 울퉁불퉁하고 색칠을 하시니까 얼룩덜룩하고 선생님, 제 사과가 이상해요 하시니까 젊은 미술 강사가 할머니, 이건 일반적인 사과가 아니라 할머니만의 특별한 사과예요. 너무 예쁘게 그리셨어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손주들에게 보내시니까 할머니, 그림 너무 예뻐요. 우리 집에 걸어두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큰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오시면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하시면서 꺼내신 게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모아서 만든 달력이었대요. 손주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에요. 매달 할머니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달력을 꼭 껴안으셨어요. 건강체조도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 중 하나였어요. 자, 할머니들, 오늘은 어깨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할머니들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맞춤형 운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처음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드셨던 할머니가 꾸준히 체조를 하시면서 어머,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층까지 거뜬히 올라가네 하실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셨어요. 매일 아침 노인대학에서 배운 건강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욱 밝아지셨죠. 노인대학을 다니시기 시작한 지 1년, 할머니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전 7시에 건강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8시에 아침 드시고 손주들과 영상통화하시고 10시에 노인대학 수업 들으시고 12시에 순남이 미자 할머니와 점심 먹방하시고 오후 2시에 집에서 그림 그리시거나 노래 연습하시고 4시에 새로 사귀신 친구들과 동네 산책하시고 예전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스케줄이 빡빡할 정도로 바쁘게 사세요. 어느 날 할머니가 순남이 할머니와 미자 할머니에게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있잖아, 우리 3명 만나기 전엔 정말 무료했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워. 오늘은 뭘 배울까?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 잠시 말을 멈추시고 두 친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생긴 게 가장 큰 선물이야.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함께 웃고 떠들고 하니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싶어 하시더라고요. 노인대학에서 자신감을 얻으신 할머니는 이제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동네 독거노인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이 있다던데 한번 해볼까 하시니까 순남이 할머니, 미자 할머니도 동참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시면서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시면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람을 느끼셨어요. 1년 후 노인대학 수료식에서 할머니가 수료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하셨거든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무기력하고 쓸쓸했죠. 그런데 노인대학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시니까 순남이 할머니와 미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매일이 설렙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73살이지만 마음은 20살 같아요. 노인대학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실 거예요. 할머니 감사 인사가 끝나자 강당이 큰 박수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영자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처럼 조그만 용기만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혼자 계셔서 무료하시다면,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영자 할머니처럼 동네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매일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노년기가 영자 할머니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